전기차한테 보조금을 4억이나 준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자체별로 지정해주는 보조금 액수가 아니라 차 한 대에 주는 보조금만 4억이라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실 겁니다. 중국 얘기도 아니고 꿈속에서 본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정한 정책입니다. 슈퍼카? 아닙니다. 국산차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복지 정책이라도 발표한 걸까요? 이 내용이 진짜 파격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세금 낭비해서 끝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내용은 새로운 복지 정책이 아니고 수소전기차에 주는 보조금 내용입니다. 현대차가 만들고 있는 엑시언트 수소트럭 있잖아요. 이 차를 사면 보조금을 4억이나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아무리 대형 상용차라도 보조금만 4억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엑시언트 수소트럭은 가격이 6억 1천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이 차를 사면 지급되는 보조금만 4억 5천만원에 달합니다. 환경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고 보조금이 2억 5천만원이고 지자체 보조금은 2억, 이렇게 해서 총 4억 5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6억이 넘는 차를 보조금을 받으면 1억 6천에서 2억 2천 아래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보기만 해도 양날의 검이겠구나 싶으실 겁니다. 특히 승용 전기차 차주들은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 승용 전기차는 지금 보조금을 줄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소차에만 이런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소차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수소차 등록 대수를 보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2만 대 가까운 보급량을 기록했고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는 누적 등록 대수가 2만 8천 대에 달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수소 충전소 개수도 보면 작년에 100기를 기록했고 올해 11월 8일 기준으로는 208기까지 채웠습니다. 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전국 분포를 보면 지역별로 최대한 균형 있게 설치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현황 파악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내용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좋은 측면부터 보면 이건 약간 단위가 큽니다. 글로벌 정책하고 국가 정책 그리고 기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소차는 현대차가 가장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판매 현황을 보면 현대차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본 회사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장률이죠. 우리가 테슬라를 설명할 때도 어떤가요? 1위인 상황에 성장률까지 압도적이라 대단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위인데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토요타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델별로 보면 넥소가 1위, 토요타 미라이가 2위, 혼다 클래니티는 3위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수소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에 있죠. 중국만 봐도 수차 보급 전망이 상당합니다. 2020년까지 7,000대가 보급됐는데 이게 2030년에는 100만 대, 2050년에는 3천만 대까지 늘릴 거라고 합니다. 글로벌 수소 시장 규모 전망을 보면 2030년에는 1억 4천만 톤, 2050년에는 6억 6천만 톤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수소 경제 선도 국가 리스트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 보급이 가장 많은 상황에서 보조금도 늘리면 기대할 수 있는 게 확실해집니다. 관련 기술 개발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충전 대기 시간을 줄이는 거죠. 수소차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배터리 전기차랑 비교가 안 되는 충전 속도죠. 내연기관차가 주의하는 것만큼 충전 속도가 빠르다고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충전기 압력이 채워지는 걸 기다려야 하고 이것 때문에 충전소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충전기는 적은 상황에 수차 보급 자체는 늘어나면서 충전소에 차가 몰리는 현상 때문에 2시간 넘게 줄을 서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정작 충전은 절반밖에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충전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기술은 이미 개발 중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뤄드렸던 에커수소 플랜트가 핵심이죠. 수소 충전을 하면서 대기 시간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수소 충전이 반복되면 충전기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이잖아요. 압력이 낮아지면 충전 자체가 안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넥소로 예를 들면 원래는 수소를 6.5kg이나 충전할 수 있는데 압력이 700바 아래로 떨어지면 3kg밖에 충전을 못합니다. 수소 자체가 고압 기체라서 충전을 할수록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려고 하는 게 수소가스를 차에 충전하는 게 아니라 액체 수소를 자동차에 넣겠다 이건데요. 이렇게 되면 주유소랑 운영이 비슷해집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충전소들은 충전기 한 대에 노즐이 한 개밖에 없다는 곳도 있습니다. 에코수소 플랜트가 완성되면 충전기 하나에 노즐을 6개나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SK랑 효성이 에코수소 플랜트를 개발 중이고요. 보조금이 늘어나면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됩니다. 보조금이라는 건 뭔가요? 소비자가 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 돈이 기업한테도 가는 거잖아요. 우리 기업이 충전 기술을 세대 교체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테슬라처럼 전 세계에 직접 인프라를 깔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요 국가들도 수소 경제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만 이런 방향을 추구했다면 약간 괴짜 같은 소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죠. 다른 국가들은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투자는 하고 있지만 정작 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랑 관련 제품을 대중화시키는
대중화시키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현대차라는 좋은 대중화 수단이 있는 겁니다. 배터리 전기차도 순위가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테슬라보다도 먼저 수소차량 인프라를 대중화시키면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하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현대차가 일론 머스크한테 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수소차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토요타랑 BMW도 수소차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차주들한테도 좋은 게 있습니다. 특정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거죠. 경유값이 오르면 디젤차 차주들이 아우성이고 휘발유 값이 오르면 가솔린차 차주들이 아우성입니다. 전기차라고 안 그럴 것 같죠? 전기차도 전기료가 올라가면 끝입니다. 전기차가 미래라던 유럽에서는 벌써 주유비보다 충전비가 비싸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다변화를 해야 하는 것처럼 연료도 다변화할수록 이런 문제의 영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거죠.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이건 승용차 차주들 입장에서 전개하면 쉽습니다. 전기버스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1억 정도입니다.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그래도 4억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죠. 차에 줄 보조금으로 배터리 전기차 문제부터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충전 인프라의 효율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걸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건 차주들 입장에선 그렇게 좋은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정부에서 처음부터 로드맵을 잘못 설정했다고 봅니다. 정부랑 기업이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처음부터 로드맵을 제대로 정해줬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지금 수소차의 가장 큰 문제는 충전소 그리고 충전 대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로드맵이 그렇게 복잡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냥 수소차는 대형차부터 보급하겠다고 하고 이걸 시작으로 단기적으로 전개해 나갔다면 이미 확실한 선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선두는 대중화까지 성공시킨 선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터리 전기차는 수용차 위주로 보급하고 수소 전기차는 대형 상용차를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프라 구축 자체를 분산시킬 수 있게 되죠. 배터리 전기차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는 도심 위주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전기차는 보통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잠을 자는 동안 충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건물 위주로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대형 상용차를 위한 수소차 충전소는 반대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보급 목표를 나누면 수소 충전소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차고지 위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버스는 대부분 차고지에서 충전하고 대형 트럭도 차고지 아니면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늘려갔다면 수소 승용차 차주들이 이런 불편을 겪을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보조금을 4억이나 준다는 건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가장 좋죠.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가장 좋은 건 차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보조금이 많아질수록 기업들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도 늘려야 하고 이건 결국 충전소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만큼 중요한 게 인력 양성입니다. 전기차는 특히 전문 구조 인력과 전문 정비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설기관 단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한테 주문을 해야죠. 보조금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주니까 기업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제로 배터리 전기차랑 수소 전기차를 일정 수준 이상 판매하는 기업은 브랜드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관련 인력을 고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건 판매량 대비 고용 인력 수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판매량이 많을수록 정비를 받아야 하는 고객 수도 많아진다는 소리잖아요. 보조금이라는 건 명분이 뚜렷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국가 차원의 목적은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고 기업 차원으로는 보조금으로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개발 비용에도 보태고 이걸 이용해서 빠르게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을 선점해 가는 겁니다. 개인 단위로는 전기차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목적이 있고요. 이 말은 세 가지 모두의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보조금이 명분과 성과를 증명하려면 충전소 숫자뿐만 아니라 충전기의 효율부터 높이는 게 1순위입니다. 충전기 고장률도 줄여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로드맵을 제대로 설정해야 계획의 방향도 제대로 잡힌다는 건데요. 배터리 전기차도 그냥 연료별로 나뉘는 자동차 종류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대체 관계를 대조해 본다면 디젤차는 수소차가, 가솔린차는 배터리 전기차가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소차는 승용차에 집중하겠다는 건지 사용차에 집중하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환경부는 인프라 숫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터리 전기차로 경험했잖아요. 인프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게 효율과 품질이라고요. 보조금 액수보다 중요한 게 보조금의 취지와 성과이기 때문에 수소차만큼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장을 한 번쯤은 개척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